이번에는 다니엘 3대에 대한 빛의 해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폭이 A인 다니엘 3대 파장이 나무된 단색각을 조망하였을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A, B를 서로 여러 개의 띠로 나누는데 띠 간격을 인접한 띠에서 P까지 거리차가 반파적이 되도록 정합니다. 이렇게 만든 띠의 수가 A, B 사이에 2m 개면 서로 인접한 띠가 P점에 주는 파는 서로 소멸되어 P점은 어두워집니다. 또 띠의 수가 2m 플러스 1개면 이 중 우수개는 소멸하고 나머지 한 개의 띠에 의해서 P점은 밝은 무늬를 나타냅니다. 즉 그림에서 밝은 부분은 A sin 시타는 이꼴 2m 플러스 1분의 2분의 라무다. 어두운 부분은 A sin 시타는 이꼴 2m 2분의 라무다. 즉 m 라무다가 됩니다. 이 식에서 해제를 나타내는 각 시타는 3에서의 폭 A가 작을수록 파동의 파장 라무다가 클수록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이 소리보다 해절이 잘 안 일어나는 것은 파장이 소리보다 빛이 짧기 때문입니다. 해절 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면 유리에 1mm당 일정한 간격으로 수백 개의 홈을 파면 이 부분은 빛을 통하지 못하므로 스리스의 간격이 뒤인 격자가 됩니다. 이것을 해절 격자의 수직으로 파장이 나무다인 평행광선에 입사한 경우에 대하여 해절 현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그림에서 서로 인접한 스리스에서 해절하여 스크린에 주는 광루차 D 사인 시타가 나무다의 정수배가 되면 서로 간섭하여 점 P에 밝은 곳이 됩니다. 따라서 밝은 부분 D 사인 시타는 있고 M 나무다. 어두운 부분 D 사인 시타는 2m 플러스 1 2분의 라무다가 됩니다. 다음은 분해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학기계로 물체를 관찰할 때 해절 현상 때문에 그 주위에 명암의 동심 무늬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물체의 상을 식별하는데 한계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분해능이라고 합니다. 직경 D인 대물 렌즈가 장착된 광학기계의 물체를 분해할 수 있는 최소 시각 시타는 1.2D분의 라무다입니다. 따라서 구경이 큰 광학기계가 분해능이 좋습니다. 또 현미경에서 대물 렌즈의 축상에 있는 물체에서 렌즈의 둘레를 보는 각이 2파이고 물체와 렌즈 사이의 매질의 굴절이 n일 때 두 점을 식별할 수 있는 최소 거리 입시로는 2n분의 sin 파이분의 라무다가 됩니다. 이 값으로 분해능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현미경의 분해능을 좋게 하려면 n이 큰 기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편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빛을 전기성을 통과시키면 전기석은 결정축의 방향으로 진동하는 광파는 통과시키나 이것과 수직인 방향으로 진동하는 광파는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광파가 행파의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을 포함하는 진동면을 단 하나만 갖는 경우를 편광이라고 합니다. 편광 중에서 진동면이 일정한 것을 우리가 평면 편광 또는 직선 편광이라 하고 진동면이 시간에 따라 회전하면서 진폭이 원을 그리는 것을 원편광, 타원을 그린 것을 타원편광이라고 합니다. 평면 편광에 있어서 진동 방향에 대하여 수직인 면을 편광면, 편광을 만드는 것을 편광자, 편광이 아닌 것을 조사하는 것을 검광자라고 합니다. 빛이 유리와 같은 투명체의 표면에서 반사 및 굴절을 할 때
반사광과 굴절광은 약간 평면 평광이 되는데, 만약 그림과 같이 시타 플러스 시타 다시가 2분의 1을 만족하는 경우 반사광선을 진동면이 입사면의 수직인 완전한 평면 평광이 됩니다. 이것을 브루스의 법칙이라 합니다. 빛을 방해석에 통과시키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방해석에 입사한 빛이 보통의 굴절 법칙을 따르는 상광선과 굴절 법칙을 따르지 않는 이상광선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복굴절이라고 합니다. 복굴절을 일으키는 광학적 이방체 내에서 빛이 발생하면 그림과 같이 상광선은 등방적 속도로서 구면파를 이루고 이상광선은 결정의 방향에 따라 다른 속도로 전파되어 회전 타원면의 파면을 가지게 됩니다. 굴절을 일으키는 물체라도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빛이 입사하면 복굴절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방향을 그 물체의 광축이라 합니다. 방에서 전기석은 위와 같은 광축이 하나뿐인 단축 결정이고 음무와 같은 것은 광축이 둘이 있는 쌍축 결정입니다. 유리나 베이커라이트 등은 보통은 등방체이지만 외부의 응력에 의해 이방체가 됩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여 물체의 변형을 광학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설탕의 수용액에 평면 평광을 입사시키면 투하광의 평광면은 회전하는데 그 회전각은 설탕의 농도와 투하 거리에 비례합니다. 이 성광선을 이용한 장치가 검단계입니다. 이번에는 빛의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빛도 파동이므로 광원과 관측자가 서로 상대적인 운동을 하면 도플러 효과가 나타납니다. 광원과 관측자의 시선 방향의 상대 속도를 V, 광속도를 C, V가 0일 때의 파장을 라마다라면 상대 운동을 할 때 느끼는 파장 람 다시는 라마다 L 플러스 마이너스 C분의 V가 됩니다. 단 V는 C보다 아주 적겠지요. 여기서 플러스는 양자가 서로 멀어질 때이고 마이너스는 양자가 서로 가까워질 때입니다. 광도와 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파에 대하여 그 에너지의 흐름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사 에너지의 흐름은 어떤 면을 단위 시간에 통과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으로 정의되나 광파는 같은 양이라도 그 파장에 따라 밝은 정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래 한 점을 고려해서 빛 에너지의 흐름 즉 광속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점광원에 있어서는 광속 대신 주어진 방향으로 단위 입체각으로 방사되는 광속을 광도라는 양을 쓰는 것이 편리합니다. 광도의 단위는 캔델라를 씁니다. 실생활에서는 주어진 단위 면적의 수직으로 입사한 광속을 그 면의 조도라고 정의하는 양을 씁니다. 단위는 룩스입니다. 그림과 같이 광도가 1캔들러인 광저문에서 거리 Rm 떨어진 곳에 있는 면의 조도 E는 면의 법선이 광선의 방향과 시타의 각을 이룬다면 E는 R 스퀘어분의 1 코사인 시타가 됩니다. 이것을 람베르트의 법칙이라 합니다.